주말 저녁. 아빠, 이번에 현수 아저씨 얘기 들었어. 이제 어떡해? 사람 운명이 다 그렇지.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말이야. 평소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현수 아저씨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럼 아빠, 회사는 누가 상속받기로 한 거야? 그 사위란 놈이 꿀꺽했다고 들었어. 자기가 사장 되자마자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 회사랑 거래 끄는 참이야. 현수 딸내미면 안 됐지. 지민이었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아빠 마음만 상하겠네요.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이번 일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나라고 다를까란 생각이 들었어. 물론 방서방이 참하긴 하지만 그놈 사위도 그랬거든. 설마 그런 검은 속내를 갖고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 쟤 역시 그럴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 사원부터 시작해서 직급 올리고 있잖아. 일하기가 싫었다면 바로 직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렇긴 하지. 근데 딸,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는 습관 가지는 거 잊지 마. 며칠 후. 오늘따라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한데 그만 집에 갔으면 좋겠어. 사장님, 그럼 제가 집까지 모시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나도 집에 잘 가니까 걱정할 필요 없네. 필요할 땐 운전대를 안 잡는 게 좋아서 그럽니다.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릴 테니 댁으로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심하시다면 귀가 도중 병원에 들러서 검사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어. 가는 길에 괜찮은 병원 있으면 가도록 하지. 어, 뭐, 머리가... 사장님! 사장님! 거기 밖에 119 좀 불러주세요. 잠시 후 병원.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빠가 쓰러지셨다니?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비서가 얘기하기론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으신 편은 아니었다고 해. 근데 일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우리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현수 아저씨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 이제 회사는 어떡하지? 안 그래도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서 사장님 없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자기야, 장인어른 회복하실 수 있겠지? 충분히 가능할 거야. 빠르게 대처하기도 했으니까 말이야. 그동안 조금만 힘내면 돼. 근데 회사는 어떡해? 장인어른 대신 사장직 수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걱정하지 마. 부사장 삼촌은 아빠랑 같이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이셔. 그분이 알아서 잘 챙겨주실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야. 내 생각은 달라. 원래 집주인이 없을 때 도둑이 든다고 하잖아. 그동안은 장인어른이 있으시니까 나쁜 생각 안 하셨겠지.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가족 중 누군가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긴 장인어른 곁을 지켜야겠지만 난 계속 회사 일을 해야 하니까 적격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아빠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너무 성급한 결정인 것 같아. 일단 삼촌이 해준다고 하니까 당신도 회사 일 평소처럼 하면 돼. 어, 그래? 그렇다면요 어쩔 수 없지. 내가 왈가불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알았어. 그럼 장인어른 일어나면 말해줄래? 난 내일 출근해야 돼서 갈게. 알았어. 그럼 집 가서 쉬고 내일 출근 잘해. 경고 나오면 얘기할게. 잠시 후 병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출혈 부위도 적어서 뇌 손상 걱정도 없고요. 의식만 차리시면 일반인처럼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행이에요.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럼 당분간은 입원을 하고 계셔야 하는 걸까요? 당분간은 입원을 하고 계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환자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만큼 자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도움이 필요하면 벨 누르시면 됩니다. 아, 다행이야, 아빠. 이제 회복하는 것만 생각하자. 다음날 새벽, 병실. 어,
여긴, 음, 아빠, 아빠 이제 일어났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아빠가 그대로 내 곁을 떠날까봐 심장이 쿵쿵거렸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내가 병원에 와 있는 거니? 뇌출혈로 쓰러졌었어.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실어왔던 거였고. 수술 결과는 잘 됐다고 해서 결과만 지켜보면 될 거래. 그래도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 우리 딸이 아빠 때문에 많이 놀라겠어.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네 엄마한테 너만큼은 잘 키우겠다 약속했는데 진주 같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말이야. 아니야, 나 괜찮아. 아빠가 이렇게 건강하면 나 상관없어. 아빠 잠시만. 그 사람이 회사 대신 보겠다고 했는데 아빠가 일어났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연락해줘야겠어. 다슬아, 그러지 말자. 그리고 이 기회의 본심을 알아야겠어. 아빠? 저번부터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본심을 알아야겠다니? 아빠가 쓰러졌을 때 방서방 첫 반응이 뭐였어? 아빠야, 회사야? 어? 회사 얘기긴 했었어. 그러고 보니 아빠 안부는 얘기 안 했네. 아빠 미안하지만 사위가 의심돼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위독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방서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 아빠는 회사 얘기부터 했던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야. 현수네만 봐도 사위가 그대로 꼴깍해서 지민이가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난 우리 딸이 그런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알았어, 아빠.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빠가 그걸로 안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게. 그럼 아빠 의식 없다고 얘기해. 그리고 방서방 쪽 사람들 반응 좀 봐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다슬이가 두 눈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럼 아빠, 나 갈아입을 옷 좀 가지고 올게. 잠시 후. 아, 땡땡사 사장님이시군요. 제가 주치이긴 한데 혹시 무슨 일로 저에게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서 사람을 걸러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기자들이 와서 제 상태에 대해 물으면 의식이 없다고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 의료인으로서 그런 부분이 싫으시겠지만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안 되실까요? 음,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긴 한데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후원 좀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전 여기 관리하는 간호사들한테 말해둘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배려에 감사합니다. 그때 집.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요? 혹시 장인어른께서 눈 뜨신 거야? 아니야. 당분간 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옷 가지러 왔어. 얘기 들어보니까 의식을 차려야 고비를 넘기는 거라고 해. 근데 아직 의식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럼 회사를 내가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생판 남인 사람한테 맡기겠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넌 그렇지 않지?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대표자는 세습이 아니라 주주총회로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벌써부터 아빠를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자기야, 혹시 많이 힘들까?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못 믿는 거야? 난 그냥 장인어른이 갖고 놓은 걸 더 번창시키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면 어쩔 수 없지. 내 의도는 네가 잘 알리려 생각해. 그리고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지금 아빠 말곤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아빠가 의식을 차렸을 때 회사 소식을 알아야 하니까 부사장 삼촌한테 서류는 받을 생각이야. 의식 차리시면 말해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이쪽에서 일한 내가 장인어른이랑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긴 이쪽 분야 종사를 잘 안 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렇게 말하면 서운한걸. 그래도 아빠 회사라 이쪽으로 공부 많이 했어. 물론 낙하산이라는 오명이 싫어서 쉬고 있는 중이지만 무시하려 했던 건 아니야.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해.
그럼 난 출근 시간이라 갈게. 잠시 후, 차 안.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한 거니? 원래 이 시간에 전화하는 애가 아니잖아. 엄마, 이번에 회소식 좀 전해주려고 했지. 지금 뉴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장인어른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라고 해. 이때 아니면 우리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사돈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그럼 이제 네가 사장이 되는 거니? 그건 아직 아니야. 나도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스리가 반대하고 있어. 쓰러지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좀 당장은 힘들 것 같아. 아? 내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네가 잘 될 기회인데 그걸 왜 회방 놓는 거니? 아유, 이 답답한 것들 같으니라고 이때 주도권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반응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일단 살살 꼬드겨 봐야지. 그리고 걔가 신임 하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너 아니면 아무도 못 믿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사장님이라서 나도 만난 적이 거의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서류 같은 건 조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프로젝트 같은 거 일부러 망가뜨려. 그럼 신임력이 점점 떨어질 건데 뭐가 그렇게 무섭니? 그리고 소문 같은 걸 내도 될 거 아니야. 일부러 경영권 주려고 너 배척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거 좋은 거 같아. 아, 근데 다른 사람 입을 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내가 한번 소문을 내보도록 할게. 상황 보고 제대로 하고. 우리도 유산 부분 같은 거 알아볼 테니까 받으면 공평하게 나누는 거 잊지 마. 우리도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 될 거 아니니. 알았어. 그럼 나도 회사에 곧 도착하니까 한번 해볼게. 그날 오후 회사 카페. 너 그 얘기 들었어? 아, 넌 가족이라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글쎄, 사장님이 쓰러지해서 고비라면서. 맞아.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출근했어.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소문이 난 거지? 아,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니까. 시작은 모르는데 이미 회사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야. 근데 말이야, 더 큰 소문이 뭔지 알아? 글쎄, 사장님이 사장님 자리 노린다는 거. 소름 돋지 않아? 안 계시니까 바로 뒤통수 치시려고 준비하는 거잖아. 나도 그 소문은 들었어. 근데 절대 그러실 분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걸 어떻게 믿어? 솔직히 사장님이 여기 계시는 것도 아닌데. 네 아내가 사장님 따님이란 건 알고 있는데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지.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아내랑 부사장님을 믿고 싶어. 에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럼 알아서 해. 며칠 후 병실. 삼촌,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근데 회사는 아무 일 없나요? 그게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긴 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삼촌이 사장 자리 차지하려고 한다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그건 들어서 알고 있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희 삼촌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권한하에 서명하고 있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소문의 진원지 누군지 알아내셨나요? 삼촌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역시 다슬이 눈치는 빠르구나. 아, 사실 누군지 찾아내긴 했는데 내가 말하긴 좀 그런 인물이라 말을 못하겠어. 이게 너한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말이야. 그 사람이군요. 근데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삼촌, 사실 아빤 정정하세요. 지금 의식도 차리시고 병실에서 운동도 하고 계세요. 근데 현수 아저씨 일이 충격적이었는지 진심을 알고 싶다고 해서 숨기게 됐어요. 근데 삼촌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 결심이 서네요. 제가 그냥 당하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건강하시구나. 다행이다. 그럼 나도 걱정 좀 덜고 일할게. 네, 그럼 나중에 회사 가서 얘기해요. 그 주 주말, 집. 그래서 언제 사장자리 물려받는 거니? 작업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하고 있지. 안 그래도 회사에 소문 쫙 퍼졌어. 직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부사장 자리에서 힘들 수 있을 거야.
난 착한 이미지 쌓고 있어서 곧 사장 후보로 올라갈 예정이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좀 더 당겨졌으면 하는 거지. 솔직히 이번 거는 조상신께서 도운 거 아니니? 그리고 다음 주말엔 집에 와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네 아빠 제삿날인데 와서 상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간병인을 쓰든 하라고 해. 당연하지. 시댁 행사가 먼저 아니겠어? 하루 종일 앉아있는다고 해서 눈 뜨는 것도 아닌데 미련하게 왜 그러고 있나 몰라. 냅둬. 그거 갖고 뭐라 하면 나중에 너한테 화풀이 한다. 그리고 그 집 재산이 얼만데 괜히 이혼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일단 참고 있어봐. 알겠어. 누가 알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 아유, 얼른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말이야. 제이가 글쎄 결혼할 거라고 하잖아. 땡땡 사위네라는 이름 덕분에 부자 집안이랑 선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적어도 집 같은 거라도 하나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형편도 아니고 말이야. 유산 받으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나한테 미리 말했으면 어떻게든 빨리 진행했을 거 아니야. 알았어. 나도 차근차근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우리 제이도 좋은 집안에 시집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야 인생 꽃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 엄마가 언제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줘야 되니? 그리고 유산 부분 확정 나기 전엔 웬만하면 제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집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만 해. 그럼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행동하겠지. 안 그래? 한편 병실. 역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다슬아, 원래 사람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지만 어떠니? 솔직히 말하면 재혁 씨가 그런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재혁 씨는 항상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이라서 적어도 날 속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행동할 줄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 너 이제 어떡할 생각이니? 너희 뒤통수를 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품을 건지 물어보는 거야. 인생은 언제나 선택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거니까 너한테 맡기는 거야. 난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내 걸 당연하게 자기 것인 것처럼 구는 사람은 상종하고 싶지 않아. 아빠, 이번 기회에 본색 보고 이혼을 선언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는 그냥 네 뒤에서 지켜봐 줄 테니까. 알았어. 고마워, 아빠. 저기요, 아버님 상태는 어떤 것 같아? 의식을 차리시는 게 늦는 것 같아서 그래. 그게 시간이 걸릴 것 같대. 하필 터진 혈관이 안 좋은 곳이었나 봐. 수술은 깔끔하게 끝났다고 하지만 그거랑 의식 차리는 건 다르니까 말이야. 그렇긴 하지. 근데 말이야, 궁금한 거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어떤 것 때문에 그래? 나한테 물어보는 게 오랜만이라서 신선하다. 사실 별건 아니고 말이야. 이번 주말에 간병인 쓰고 엄마한테 갈 수 있나 해서. 아빠 기일인데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거든. 음식 준비도 해야 하고 말이야. 근데 아빠가 병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리를 비우는 건 좀 그런데. 간병인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너도 병원에만 있으면 처지기만 할 거야. 그러다가 몸 축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긴 그것도 그렇긴 한데. 알았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간병인 구해보도록 할게.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날 오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주말에 보러 가기로 하자. 주말에 제사 있다고 오라고 하시는데? 일단 갔다 오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빠 혼자 있을 수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니까. 슬슬 이 일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말이야. 느긋하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에 가면 얘기하지 않을까?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삼촌도 물러서지 않고 있으니까 내 동의를 구하려고 들 것 같아. 이때 증거 모아놔야겠다. 갔다 와보는 것도 좋지. 원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잖아. 알았어. 가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해. 며칠 후 시댁. 이제 왔니? 넌 왜 이제야 오는 거야? 장도 안 봤어? 아무리 그래도 제사상 장은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걸 모르고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병원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터라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보고 오면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갔다 오면 바로 음식 준비하고 상 차려라.
저 혼자 하라는 말씀이세요? 이거 혼자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뭐? 그럼 혼자 해야지. 같이 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이걸 어떻게 혼자 다... 어머니, 그러기엔 시간이 촉박해서 그래요. 그냥 전 몇 가지는 전집 가서 맞추면 안 될까요? 제정신이니? 너 사돈 제사 때도 그럴 생각이야? 여기서 제 얘기가 왜 나오나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제사 치르지 않아요. 그래서 되겠니? 그러니까 조상복이 없는 거 아니야. 집에 불륜이 그렇게 들이오는 거지. 아우 됐다. 부정타기 너한테 왜 맡기겠니? 됐고 그냥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라. 그날 늦은 밤. 아이고 피곤할 텐데 왜 온 거니? 안 힘들어? 그래도 아빠 기일인데 오는 게 맞지. 그리고 그 애가 데려다주고 가서 괜찮아. 근데 새언니는 어디 있어? 신우가 왔는데 밖에 안 나오는 건 뭐 하자는 거야? 됐어 냅둬. 어차피 그렇게 오래 볼 사람은 아니니까 말이야. 그리고 너 결혼 준비 어떻게 잘 되고 있니? 아유 혼수를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안 그래도 집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엄마, 근데 집 정말 해줄 생각이야? 그럼 좀만 더 빨리 해주면 안 될까? 나 눈치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언제 되냐고 옆에서 그런단 말이야. 엄마, 어떻게 안 될까? 좀만 기다려봐. 곧 우리한테 막대한 유산이 떨어질 예정이니까. 그럼 서울 한복판 전세 얻어줄게. 매매보단 전세가 낫지 않겠어? 서울 한복판? 유산이라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글쎄, 네 새언니 있지? 거기 사돈이 위독하단 거 있지? 돌아가시면 적지 않은 유산이 떨어질 텐데 우리 딸 신혼집은 그냥 생기지 않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뭐? 진짜? 얼른 그런 일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해외여행도 가는 건 어때? 아, 근데 엄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 지금 당장 큰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아니면 대출 같은 거 같이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유산 받으면 그걸로 바로 상환하면 되는 거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어때? 난 찬성. 제이가 그 집안에서 눈치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상황을 보면 장인어른도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 같은데 굳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그렇긴 하지. 안 그래도 의식 없다면서. 그럼 네가 대출 좀 알아봐서 받아봐. 우리 딸은 집이 얼만지 알아보고 말이야. 일단 전세로 계약하고 나중에 유산 나오면 매매로 사버리면 되지. 안 그래? 엄마, 오빠. 고마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덕분에 꿀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뭐 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그쪽 기준이 달라서 부담스러웠는데 서울 쪽 집을 산다면야. 우리가 너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 우리 딸은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어. 엄청 기대된다. 그걸로 해외여행도 가면 얼마나 즐거울까? 다음날 아침.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설마 바닥에서 자서 몸이 찌부둥한 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 있지? 요즘 병원 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만 가봐도 될까? 어젯밤에 제사도 잘 치렀잖아. 굳이 내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건 그렇지. 어차피 오늘은 가족끼리 단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한 것뿐이니까. 그럼 난 아빠가 걱정돼서 먼저 가보도록 할게. 어제도 그 때문에 잠을 살짝 설친 거 있지. 불안해서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럼 데려다 줄까? 나도 아버님 못 뵌 지 오래된 것 같아서 그래.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보호자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그래도 아빠 소식은 내가 중간중간 전해주도록 할게. 하긴 자기한텐 장인이기도 하지만 회사 사장님이니까 신경 많이 쓰이겠다. 아, 요즘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지? 솔직히 걱정되긴 해. 부사장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기도 하고 잠잠해지려고 하면 뉴스에 언급되니까. 이러다가 우리 회사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 아, 걱정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었어?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도 삼촌 조금만 믿어보려고. 원래 이렇게 자리가 비면 음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말이야. 알았어. 근데 이제 슬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인수인계도 있으니까. 어, 생각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잠시 후, 병실. 잘 다녀왔어?
아휴, 혼자 운동하려고 하니까 지루한 거 있지? 이제 내가 있어야 되지? 근데 아빠, 슬슬 아빠가 일선에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그놈이 회사에서 세력을 만들고 있단 거 있지? 그래서 이번에 잘 때 휴대폰 뒤져봤는데 증거도 꽤 있더라고.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 걸고 정보 공개 신청할까 싶어. 과연 응해줄진 모르겠지만 회사 쪽이면 이런저런 명목이 많잖아. 그리고 삼촌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으니까. 허위 소문을 내면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한 건가 싶기도 하네. 원래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만큼만 눈에 들어와서 그래. 이제 어떡할 생각이니? 아빠가 위독하다고 할 거야. 그리고 유산 문제 때문에 다 오게 한 후 여기서 건강한 아빠 모습 보여줄 거야. 물론 그 전에 변호사님 만나서 얘기해 봐야겠지만 말이야. 그럼 회사 내 고문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해. 잘 알려줄 거니까 말이야. 아 맞다, 그분이 있지? 하긴 전문가니까 잘 들어주시겠다. 아빠 고마워. 다음날 아침 병원 카페.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뵙자고 했어요. 부사장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근데 전 이혼 전문은 아니라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혼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사 내에서 한 만행 때문에 상담을 요청드린 거니까요. 궤도적으로 부사장님을 음해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서류를 받아서 확인해봤는데 은근히 횡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접했다 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할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이유는 더 많죠. 일단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아빠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굳이 데리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한번 소송장도 준비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겠죠? 당연하죠. 아빠도 일선에 돌아오셔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일주일 후 병실. 오빠, 이제 어떡해. 아빠가, 아빠가 밑으로 오시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대. 지금 위독하시다는데 혹시 같이 있어줄 수 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얘기를 들으니까 손발이 덜덜 떨려서 그래. 조금만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뭐? 장인어른이 위독하단 말이야? 사위인 내가 안 갈 수 없지. 그럼 엄마도 모시고 가도 돼? 그래도 사돈강인데 안 가는 건 그럴 것 같아서 그래. 당연하지. 어머니도 오시면 아빠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머님한테 한 번만 연락해 줄 수 있어? 내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질 않아서 그래. 이렇게 부탁할게. 어? 알았어. 그렇게 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고 있어.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 그럼 조금 이따가 봐. 잠시 후 차 안. 아까 급하게 끌고 나온 이유가 사돈 임종 때문이다 이거지? 아유, 드디어 우리가 염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는구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이제 유산 받아서 빚 갚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 아유, 우리 금덩이 같은 이라고. 그치? 이제 내가 사장되면 우리 가족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어. 그리고 회사가 내 거 되는 순간 걔랑 이혼하고 이쁜 애 꼬셔서 살아야지. 이제 돈이 많아지는 건데 뭐가 무서워서 피하겠어? 그렇지? 일단 얼른 병원으로 가자. 우리가 가야 마음이 변해서 유언장 변경을 하겠지. 너 사돈 꼬실 준비 다 해왔지? 네가 정말 중요하니까 잘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설마 내가 그거 하나 모를 줄 알아? 일단 돈부터 생기면 이사 가고 명품이나 사들고 다녀야지. 나도 부자 아니겠어? 근데 엄마, 슬픈 표정 짓는 거 잊지 않았지? 그래도 5열 정도는 해줘야 의심 안 받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지. 그니까 걱정하지 마. 너나 똑바로 하는 게 좋을걸? 잠시 후 병실. 왔어? 여기가 아빠가 있는 병실이야. 우리 아빠 보러 와줘서 고마워. 장인어른인데 어떡하겠어. 아들 같은 사위가 되어드리기로 했는데 설마 이렇게 마지막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다슬이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재혁아, 다슬이 많이 챙겨주는 거 잊지 말렴. 가족을 잃는 건 힘드니까 말이야. 고마워. 그럼 안으로 들어가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장인어른, 저, 장인어른? 어떻게 정정하게 계실 수고. 아, 벌써 왔나? 하슬아, 내가 가져오라고 한 건 도착했니? 네, 여기 다 준비됐어요. 뭐해? 이경호님, 문 닫고 밖에서 지켜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께서 위독하시다고 안 했어? 근데 운동까지 하실 정도면 정정하신 거 아니야? 하슬아,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 아, 왜 속였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이유는 간단하지 않을까? 아빠가 쓰러지자마자 네가 한 행동 때문에 이러는 거지. 안 그래?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건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야, 너희가 나눈 대화 정말 내가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 아빠 유산으로 네 동생 신혼집을 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친히 녹음까지 딴 거 모르겠지? 그리고 블랙박스도 녹음 기능이 있어서 말이야. 근데 대화가 정말 가관인 거 있지? 그동안 뒤에서 아빠 재산을 그렇게 탐내고 있을 줄 알았겠어? 네 반응이 이상해서 떠본 것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야. 이혼 소장? 나하고 지금 이혼하겠다 이거야? 장인어른 쓰러지셨을 때 회사에 많은 헌신을 한 건 나였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팽하면 어떡하겠던 건데? 어? 지금 팽이라고 했어? 하긴 너한텐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 근데 말이야, 네가 회사에 헌신했던 건 누가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거 보여? 네가 은근히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증거, 부사장님을 음해하려고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린 증거가 여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프로젝트도 일부러 잘 진행되지 않도록 방해를 많이 했던데 설마 그걸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너 지금 생사람 잡는 거니? 증거는 무슨 증거야? 너 정도면 충분히 위조할 수 있을 거 아니니? 우린 그런 편파적인 증거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그동안 일도 열심히 한 내 아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니? 맞아,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인어른, 이거 다 오해입니다. 부사장님이 오히려 욕심 많이 내셨어요. 오히려 저를 음해하려고 이랬던 거라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지? 그럼 이 녹음본도 다 내가 조작했다 그 말인가? 아니, 이거 다 오해가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사심을 품을 리가요. 그냥 사돈이 걱정돼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요? 저를 걱정했다면 적어도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어야죠. 안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눈독 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슬이한테도 정말 잘할게요. 그니까 이번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 내가 죽더라도 유산은 다슬이한테. 다슬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그땐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그 말은 우리한테 유산을 남기지 않겠단 건가요? 아, 저야 그렇다 해도 제 여기만큼은 사위인데 일부 주셔야죠. 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언장을 이렇게 적었으니 효력도 있고요. 재산에 눈독 들이지 않을 거라 했잖아. 그래놓고 안 준다니까 바로 발작하는 거 봐. 왜? 안 준다고 말하니까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지금 이게 정상적인 대화 흐름 맞아. 아, 그리고 난 네가 한 말 중에 이것도 거슬리더라. 사장이 되면 나랑 이혼하고 이쁜 여자 만날 거라고 했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너랑 결혼 생활 유지할 의무는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변호사님 통해 이혼 소장 준비했던 거야. 위젤은 당연히 네가 줘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뭐?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장인어른, 저도 농담으로 한 겁니다. 설마 다스릴 배신할 생각을 했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난 너 같은 사람 절대 못 믿겠으니까 갈라서자. 회사 쪽에선 횡령에 대해 고소할 예정이니 알아서 준비하게. 그리고 자네 내 사위도 아니고 횡령하는 직원은 둘 생각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게.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회사 아니면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한 번 바쳐 헌신할게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미안한데 그럴 일은 없어. 이제 뉴스 나올 시간이다. 보여? 이게 뭐야?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알린 거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니? 이렇게 사람을 망신을 주다니. 그건 아줌마 욕심 때문이고요.
애초에 우리 집안 재산을 탐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 아닌가 싶네요. 아? 지금 우리 탓을 하겠다 그 말이야? 내가 아주 어이가 없어서 못 살겠구나. 됐고. 그래, 이혼하자. 너 같은 애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내로남불 한번 제대로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됐고, 당장 나가시죠. 그리고 넌 오늘 중으로 집 다 비우는 게 좋을 거야. 잠시 후. 엄마, 제발 가만히 있어봐. 우리 대출은 어떡할 건데? 제 결혼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그거까지 생각했어야지. 아이,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니.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나도 잘 알고 있긴 한데. 진짜 엄마 때문에 어떡할 거야. 집도 없어, 회사도 잃어. 그럼 대출금은 어떻게 갚으라고 그래? 월 500은 그냥 나가는 거 몰라서 그래? 우리가 위자료 받아내면 되지. 넌 그 정도도 못하니? 알았어. 진짜 일 그르치면 엄마 때문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진짜 억울해. 이제 사장 달 수 있었는데 설마 뒤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어떡하겠어.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안 되면 소문이라도 퍼뜨리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재벌보다 자기랑 같은 사람들을 믿기 마련이니까 말이야. 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잠시 후. 엄만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엄마 때문에 내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전혀 모르지? 넌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니?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너까지 그렇게 해야겠어? 지금 스트레스는 내가 받고 있다는 생각은 없어? 엄마 때문에 내가 방금 파혼 선언 받았다고. 그런 집안 사람이랑은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잖아.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내가 결혼한다고 들인 돈이 얼만데? 나? 지금 파혼이라고 했어? 그쪽에서 대체 어떻게 알고 파혼하자고 한 거니? 뉴스에 오빠가 한 짓이 생생하게 방송되고 있는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내가 제발 얌전히 있으라고 했지? 엄마랑 오빠가 한 짓 때문에 회사에도 소문나서 일하지 말라고 한다고. 엄마가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이번 일도 금방 지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니? 그러니까 이 엄마만 믿고 있어. 엄마, 혹시 이상한 짓 하려는 건 아니지? 사람들 여론 안 좋으니까 자극적인 행동하지 마. 우리 같은 사람은 재벌들 상대하는 거 힘들단 말이야. 알겠어? 반년 후 법원. 이제 남남이 됐네. 넌 지옥 같은 곳에서 잘 지내길 바래. 너한테 딱 어울리는 자리 같거든? 다슬아, 내가 미안해. 무릎 꿇고 빌게. 그니까 한 번만 선처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실수를 많이 저지른 것 같아. 너한테는 해서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말인데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빌게. 정신 나갔다고 그러겠어? 야, 너 이혼당하기 싫어서 인터넷에 허위 사실까지 퍼뜨렸어. 우리 집안 명예훼손 제대로 시킨 거라고. 근데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다시 받아줘야 되는 건데? 양심을 밥 말아 먹어도 정도가 있지. 싹싹 뽑아다 먹었나 보네. 네 입장에서 화나는 거 이해하고 있어. 근데 정말 힘들어서 그래. 엄마까지 법정에 서게 된 거잖아. 동생도 파혼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어? 그리고 나한테 줘야 하는 위자료는 꼬박꼬박 넣는 게 좋을 거야. 우리 회사 민사소송도 잘 대처하길 바래.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이제 파산해서 어떡해? 파혼한 네 여동생한테 그 아파트 전세 빼달라고 하던가. 그럼 수고해. 다슬아, 윤다슬. 제발 한 번만 기회 더 줘. 이렇게 부탁할게. 그렇게 저는 그놈이랑 이혼했어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주식 손해본 거 생각하면 주먹이 그대로 쥐어지는 거 있죠? 사랑해서 믿고 있었는데 뒤에서 그런 앙큼한 짓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가 봐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전 현수 아저씨네처럼 재산을 빼앗기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현명한 아빠 덕분에 이렇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네요. 앞으로 민사소송도 치룰 그놈을 생각하면 꼬신 거 있죠? 이제 남의 뒤통수 좀 안 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